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장은 지지부진합니다, 멘토님. 어쨌든 예상했던 대로 테이퍼링은 결정이 됐고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일단 차단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은 우리 증시는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할 것 같긴 한데요, 멘토님. 네, 맞아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뭐 대응이랄 게 사실은 없죠. 일단은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을 때 올라갈 만한 기업을 잡아놓는 거 말고는 사실 대응할 게 없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돈 씀씀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주택 하신 분들은 또 이자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고정 비용 늘어날 거고 건강보험료 올라가고 그리고 세금 올라갔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핸드폰을 바꾼다든지 컴퓨터 바꾼다든지 옷 바꾸는 건 돈을 아낄지 모르겠는데 먹는 거. 예, 결국 식량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의 매출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얘들은 안 떨어지고 선방을 하면 오히려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런 어떤 기저효과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쪽이 식음료 파트다라고 보면 되고요.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폰은 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안 바꾸더라도 통신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연락을 해야 되고 일을 하려면 소통이 돼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 통신 관련주가 역시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가 안 좋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요소로 굉장히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이게 더 많이 팔렸다라고 해요. IMF 때도 주류 판매량이 늘었다라고 하죠. 이제 힘드니까 술을 한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만큼 결국은 술 판매량, 결국 주류 관련주도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우리가 다른 건 소비는 좀 아끼더라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그런 문제 해결되는 생필품 관련주라든지 그런 쪽들은 역시나 움직일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나가는 소비는 줄일지 모르겠으나 이게 의외로 또 온라인상으로 뭔가 쓰는 돈들은요. 뭔가 좀 크게 안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 관련주라든지 또는 게임 관련주 이런 것들이 역시나 경기 방어주로서 역할을 하겠죠. 그런 관련주들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다면은 투자 상품을 투자처를 찾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 느끼고 계실 거예요.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요. 도태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실적이 안 좋지만 이슈 때문에 급등하는 기업들도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여러분들이 현혹돼서 샀다가 물리거나 또는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실제로 상담을 한번 해보면요. 적자가 매년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등했다고 고가에 사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내 계좌, 재무제표를 보는 습관이 좀 안 돼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제표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빨간 글씨가 있는지 까만 글씨가 있는지 정도만 보면 되는데 색깔 구분만 좀 가능하다고 하면은요. 재무제표 끝났어요. 빨간 걸 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도 안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뭐 물론 안타까운 상황에 빠진 것은 당연하고 마음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해서 물려서 괴로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피하시고 지금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괴로워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저는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다 했을 때 뭐 폭락이 올 거다, 급락이 나온다, 당장 내일부터 막 뭐 우후죽순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 하락이라고 말씀드리죠. 천천히 계속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테이퍼링은요. 재료 소멸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8개월 동안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나면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의 준비 동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적으로 유동성 때문에 올라왔던 이 증시를요. 유동성을 빼겠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기 때문에요. 증시는 조금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테이퍼링을 진행을 한다 했을 때 미국은 테이퍼링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위한 준비 단계를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은 야 미국이 테이퍼링 하는데 그럼 우리는 금리 인상해야 될 것 같아. 야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1월에 금리 인상이 또 화두가 오르고 있는 게 당연히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되고 11월뿐만 아니라 내년 1월에 또 추가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내년 말쯤 되면은 1.75% 정도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진행하지만 우리는 서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장이 테이퍼링을 했으니까 별거 아닐 거야. 미국장이 저렇게 좋은데 우리나라 장 걱정할 거 있어? 미국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환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미국이 테이퍼링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테이퍼링 이제 시작인 거고 아직까지 괜찮습니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미국은 가는데 우리나라 못 간다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증시는 사실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위쪽으로 올라가줬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근데 일단 상단부에 맞고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위로 올라갈
올라가려면 호재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호재가 필요한데 사실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부채 증가 이런 것들이 에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내 기업 사고 파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무 상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큰 손들은요 그거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요 결국 경제를 바탕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탕 기본 뿌리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기업들도 역시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이익이 떨어지니까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주가는 밀려 내려가게 되고 외국인들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역시 미국은 지금 주식이 잘 가고 있죠. 그렇게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럴 바에 미국 투자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하는 우리 서학개미들도 많잖아요. 야 한국보다는 미국이 낫다. 한국은 투자하면 정신사납다. 근데 미국은 안전하고 얼마나 좋아. 봐봐 테슬라 아무리 말 많아도 천슬라 가잖아 라고 하는 느낌으로 투자를 하고 야 페이스북 이번에 이름 바꿨대 투자 한번 해보자 라고 또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구 입장에서 전 세계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라는 시장과 미국이라는 시장을 비교해보게 되면은 야 미국이 좀 더 성장률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역시나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하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원화가 팔아지니까 원화는 많이 풀리게 되고 달러는 어떻게 되죠? 많이 사게 되니까 자꾸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가격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만 봤을 때도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메리트가 없어요. 메리트가 없다라는 말은 지난 11월에 외국인들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려 놓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33조를 매도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33조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요. 외국인들은 여기서 다시 안 들어옵니다. 밑으로 떨어져야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 그러니까 2,900 이하로 빠지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야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싸졌어. 이제 다시 한번 사볼까? 라고 하는 그런 메리트, 가격 메리트를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은 2,900 이하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올라갈 이유가 지금 별로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락하는 게 맞다. 그렇다 하지만은 지금까지 올라온 기업을 잡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소외된 기업 잡았어요. 그리고 너무 안 올라왔어요. 너무 괴로워요. 남들 거 다 가는데 내 거 안 가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좀 웃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실적만 괜찮다면 그런 기업들이 올라갈 거니까요. 지금까지 괴로웠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은 공평합니다. 내가 기다린 만큼 보상이 있는 곳이니까요. 항상 그걸 명심하시고 조금 더 뚝심 있게 기다려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다, 이유가 없다라는 점,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소외된 종목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실적만 괜찮다면 믿고 기다려도 된다라는 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현재 상황이 어떨지 지금부터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롯데전밀화학. 예, 매수가랑 87,000원에 20%. 네, 87,000원에 20%. 언제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네, 한 20일 정도 됐나 모르겠습니다. 20일 정도 되셨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10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매도는 못 하셨군요, 네, 이때. 네. 아, 알겠습니다. 멘토님 요즘 뭐 요소수 대란으로 이 종목도 다시 각광받고 있긴 한데 오늘은 또 빠지고 있네요. 어떻게 대응 세워볼까요? 뭐 요소수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싸게 파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네. 우리가 사려고 할 때 비싸게 파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뺏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량을 뺏겼는데 누군가 또 싸게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편의점 가가지고 동네 슈퍼에서 막 물건 사듯이 언제나 살 수 있고 언제나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소수 때문이든 뭐 화학 때문이든 올라왔을 때 비싸서 팔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비싸서 여기서 팔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거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근마켓도 그렇잖아요. 물건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거요? 아닙니다.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롯데정밀화학도 이 자리에서 반드시 파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지금 요소수 때문이네, 뭐네, 뭐 대체육이 필요하네 하면서 올라왔을 때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걸 시청자님이 사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설명해드렸지만 여기서 지금 매수하신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시장 침체가 나오면 얘는 그냥 무조건 떨어지는 기업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주가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요.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파도가 우리가 잔잔하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죠?
네.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쳐요. 파도를 보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이렇게 너울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기업도 똑같아요.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하면서 그 위치 전체 그림을 우상향으로 아주 멀리 봤을 때 바다도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수평선이 쫙 일자로 돼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너울이 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차이예요. 멀리서 그러니까 10년, 20년 단위로 보면은 이 너울이 그냥 일직선으로 보이게 될 텐데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이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몇 년 동안 만들고 있는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 파동의 제일 꼭대기에 사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사시게 된 이유가 뭘까? 지금 차트 보시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치솟아 올라왔는데 샀죠, 그죠? 네. 이렇게 비싼데도 3만 원, 4만 원이었던 이거를 8만 원인데 이렇게 비싼데도 사신 이유가 TV에서 자꾸 좋다고 하니까, 경제방송이 좋다고 하니까, 증권사에 좋다고 하니까, 다들 좋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롯데 정밀화학 너무 좋다고 하니까 사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속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들리는 그 순간 주식시장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걸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고 TV에 나오는 사람이지만 TV에 나와가지고 누군가가 막 좋다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네. 아, 이걸 저게 싸게 샀던 사람들이 비싸게 팔려고 저렇게 좋다고 지금 모의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들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빨리 정리하고 다른 거 이렇게 투자로 가보시는 게 좀 유리할까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은 기업은 싸게 사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밀릴 수 있기 때문에요. 본전 이하로 내려오면 바로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거래량 보더라도 추가 상승 막 엄청나게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껏해야 요 위에서 횡보 좀 할 것 같은데 횡보하는 장세에서는 별로 재미를 못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매도 의견 드리고요. 저점에 있는 종목으로 좀 갈아타보자. 또는 그냥 현금 들고 기다리셨다가 롯데 정밀화학이 여기 5만 원 이하까지 이렇게 내려간다. 또는 6만 원 이하까지 혹여나 내려간다. 그럼 TV에서 입을 모아서 안 좋다고 할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기업이 실적이 잘 내고 좋은 기업이니까 그때는 사야죠. 방식을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TV에서 안 좋다고 하는 거 사세요. 네. 그게 우리가 알겠습니다. 매매하는 방식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 시가에서 팔아야 됩니다. 네,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정보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아, 저는 한미글로벌요. 네. 14,000원에는 20%입니다. 네, 14,000원에 20%. 매수한 지는 좀 되셨네요. 네, 좀 됐어요. 아, 알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은 혹시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 그때 제일 처음 주식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TV 보고 샀는데 아, TV 보고. 저 멘토님 말씀하시기 전에 예. 저는 원래 이 가격에 사야 되는 걸 제가 비싸게 산 것 같아요. 아, 네. 맞죠? 알겠습니다.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네. 비싸게 샀다라는 건요, 이 차트를 보거나 가격을 보거나 비싸게 샀다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좋다고 해서 샀으면 비싸게 산 거예요, 무조건. 상품도 그렇거든요. 누가 좋다고 할 때 신제품 나와서 막 홍보할 때 사면 제일 비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2월 상품으로 넘어가고, 우리 아울렛 가면은 전부 다 뭐 50%, 60% 세일해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싸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 OTT 같은 거 보면은 KT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컨텐츠가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신작 나오면 어때요? 비싸죠. 1,900원 막 1,800원 이래요. 맞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인기가 좀 사그라들면 어떻게 돼요? 5,000원, 3,000원 떨어지거든요. 싸게 보면 되잖아요. 사람들은 비싸게 본다는 거죠. 재밌다고 하면은, 좋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미글로벌도 이 급등했을 때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은 한미글로벌이 지금 매수하셨던 자리가 아마 2021년 한 4월쯤, 5월쯤 되나요? 네네. 네, 그쯤에 보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예요. 이렇게 막 가다가 급등해서 차트가 이렇게 딱 솟아올랐을 때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솟아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네. 네.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더 가지 못할까를 결정하는 요소는 차트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네. 좋다고 하면 안 가요. 네네. TV에서 좋다. 사람들 좋다. 난리가 났다. 뭐지? 한문 글로벌 뭐 이제 세상을 바꿀 거다. 글로벌이다. 이제는 막 끝났다. 전 세계 막 엎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이해가 네, 되셨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그냥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주식이라는 게 정말 간단해요. 제가 어르신들께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차트를 못 봐도 돼요. 재무제표 못 봐도 돼요. 그냥 좋다고 하면 안 사면 돼요. 제발. 좋다고 할 때만 안 사면은 비싸게 사는 일은 없어요.
그것만 네, 피하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물리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진짜 제발 그걸 좀 막아보고 싶어요. 전 국민들, 네, 네. 투자자들 제발 비싸게 안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인 시위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발 사지 마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네. 안 사시는 게 좋고, 일단 기업이 이제 딱 살펴봤을 때, 재무제표를 봤을 때 제가 색깔을 이야기했잖아요. 빨간 거, 파란 거, 네네. 까만 거 이야기했는데 지금 까만 거밖에 없죠. 거기다 숫자도 네네. 늘어나고 있죠. 네네. 회사는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다리시면은 얘는 다시 본전 이상까지 올라갈 기업이에요. 네네. 대신에 안 사서 기다렸으면은 수익을 낼 자리도 만들었을 거고 현금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사서 네. 기다리니까 겨우 기다려도 본전 오는 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이건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본전을 한번 이렇게 올라와 줄 것 같아요, 14,000원까지. 대신에 아래쪽에 그래요? 내려왔을 때 비중이 20%니까 더 사도 되는 네. 기업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가 낮추면 다음번 올라올 때 수익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0,000원 이하로 이렇게 조금 내려와 주면은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자리를 잡을 거예요. 아, 네. 예, 그때 한 2달 정도 뒤가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자리를 네네. 잡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 가능한지 한번 더 봐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유한양행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68,000원에 15%요. 네, 68,000원에 15% 매수한 지도 좀 되셨네요, 시청자님도. 네. 예, 알겠습니다. 유한양행은 뭐 이제 이게 회사 되게 좋은 회사잖아요, 멘토님. 이것도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네. 좋은 기업 비싸게 사는 것만큼 답도 없는 상황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답이 없는 경우가 뭔가 적자인 기업을 샀을 때인가 아니면은 뭐 주가가 바닥에 있는 걸 샀을 때인가 동전주 샀을 때인가 뭐 품절주 샀을 때인가 아니에요. 좋은 기업 비싸게 사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상담받아도 이건 좋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 고문만 당하는 거예요. 좋다고 하는데 나는 물려 있는데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 그러니까요. 내가 비싸게 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상담받는다고 하시더라도 유한양행은 안 좋다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 또한 유한양행은요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도 제가 화장실 청소할 때 유한락스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락스도 팔기 때문에 굉장히 생필품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휴지도 만들죠. 생필품 굉장히 많이 만드는 기업인데다가 약도 잘 팔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고요. 앞으로도 높아질 만한 기업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걸 비싸게 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이 없어요. 비싸게 사면 답이 없어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지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한 푼이라도 100원이라도 10원이라도 싸게 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주식인데 그냥 좋으니까 사버려야지 하면은 그때부터는 두 손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기다려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기업도 지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 1997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올라갔다 이런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으니까 다음 차례는 뭡니까? 내려가야 되는 자리예요. 아,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에 고점에 잡았기 때문에 시청자님은 안 잡아도 됐는데 잡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좋은 기업이니까 사면 되는데 저 때는 또 사람들 사지 말라고 TV에서 안 좋다 그러고 증권사에서 안 좋다 그러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럼 자기들만 뚝 사고 또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면 또 TV에 좋다고 그러고 증권사 좋다고 그럴 겁니다. 그럼 또 우리 개인 투자 삽니다. 그럼 다시 또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또 안 좋다고 그럽니다. 네. 주식시장 이해가 되세요? 네. 주식시장은 남한테 피해를 줘야 내가 돈 버는 곳이에요. 그리고 증권사는 개인들에게 피해를 줘야 돈을 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5만 원 쪽이나 5만 5천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좋은 기업인데 가격이 싸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누가 싫다고 하든 누가 안 좋다고 하든 길을 딱 닫아버리세요. 네. 5만 원이면 가격이 싸서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안 떨어지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단기 그냥 사람들의 심리 변화 때문에 한번 약간 톡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튀어오르면은 그냥 본전에서 한번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알려드린 상담 내용을 유한양행에만 접목시키지 마시고 다음 투자하실 때도 무조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하나기술이요. 네, 하나기술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되게 78,800원에 13%예요. 네, 7,800원에 13%.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좀 비싸게 사신 거죠, 멘토님. 역시 네. 좋은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도.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시청자니까 모르니까 내가 모르니까 비싸게 사가지고 상담하는 건데 되게 뭐라 하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언제까지 모를 겁니까? 주식시장은 모른다고 하는 게 변명이 되거나 보호가 되지 않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르면 돈을 잃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막아주고 싶은 사람인 거죠. 그러면은 모르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절대로 여기는 자랑이 아니다. 네. 그게 날 보호할 수 있는 핑계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뭘 모르고 있는가? 좋다고 하면 비싸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 뭐 우리 그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사탕 준다고 하거나 뭐 이렇게 뭐 가머니설로 꼬시게 되면 그 따라가지 마라. 그 좋은 이야기 하는데 따라가지 마라는 거잖아요. 그 좋은 이야기 하면 따라가야지 왜? 이런 식으로 주식할 거면.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다고 할 때 제발 사지 마라 하는 게 진짜 주식의 기본입니다. 좋다고 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좋아질 걸 지금 안 좋지만 사는 게 주식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를 못하면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모르는데도 하면 안 돼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의 소중한 돈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제 돈도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돈을 잃든 말든 사실 저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한숨을 들으면서 힘들어하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깝깝한 거예요. 이렇게 안 될 수 있는데 라는 마음에. 지금 이거는 왜 제가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마음에만 이야기하냐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뚜렷한 해답을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해결책을 딱 정해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저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난번 저점에 여기서 지금 51,000원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예요. 제가 밑에 선 쭉 끄니까는 대충 보이세요? 네네. 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박스권에 움직이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가 네. 밀리면은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 없는 쭉 내려가는 자리예요. 한 4만 원이나 35,000원. 이제 여기가 지난 저점, 완전 저점까지 내려가야지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내려갈 수도 있으니 리스크가 있으니까 추가 매수하는 게 유리할까요? 안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안 해야죠. 맞아요. 안 하는 게 유리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본전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본전까지 너무 멀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 안 하자니 본전까지 멀고 추가 매수 네. 하자니 떨어질 수 있는 자리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적절한 해답이 뭐냐면 반등 나올 때 6만 원 이상이면 손실이 나더라도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해요. 6만 원 이상이면은 6만 원 네, 이상이면 네, 네. 손실이 나더라도 내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본 예, 예. 마인드가 중요하고요. 저기까지 네. 올라왔을 때 물론 차트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걸 종합을 해가지고 더 갈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매일매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기본 마인드를 6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6만 원 이상 올라오면 전화 한번 더 주시면 좋고요. 네, 네. 만약에 통화가 안 되면 그냥 아이고 내 운인갑다 생각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6만 원 이상 올라올 때 네. 한번 예. 올라올 때 그때 이제는 매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전화 한번 주시면 좋고 만약에 떨어지면 35,000원까지 떨어지면요. 이 종목은 기업이 좋기 때문에 35,000원이면은 추가 매수를 좀 해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추가 매수는 35,000원까지 떨어지면은 하고. 사실은요. 추가 매수는 네.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원이든 싸면 쌀수록 좋은 거예요. 기업이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가 떨어졌다고 기업 망하는 건 아니에요. 예, 주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예.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라서 35,000원 싫어하지 마시고 떨어지면 좋은 거다 생각하시고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려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상향하면 6만 원이면 매도를 해라. 예, 근데 지금 이거 해결책보다 제가 지금 이거 해결책에 이렇게 많이 집중이 되어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 네. 중요한 건 다음에 이러지 마세요. 예. 이렇게 일을 안 벌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건 해결책이 뚜렷하게 나올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는 거지 원래라면 이런 자리 안 사고 이거 안 샀으면 이거 상담할 필요도 없는 기업이에요. 네. 그럼 아시겠죠? 지금 현재는 보유를 하는 쪽이네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소자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KC코트를 6,938원에 10%, 탄소 배출권 보고 매수를 했는데 목표가 7,500원까지 모멘텀이 살아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뭐 탄소 배출권 테마는 계속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정권이 끝날 때까지 끝나고도 다음 정권 때도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7,500원. 주식을 할 때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요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 생각을 해요. 탄소 배출권으로 샀으니까 언젠가 탄소 배출권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왔으면 이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올라가지? 뭐야? 내가 잘못된 거 아닐 텐데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잘못된 거예요. 이 주도권 세력한테 있어요. 세력이 뉴스를 내주면 그때 올라가는 네. 거예요. 탄소 배출권 이야기를 정부에서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걸 언론과 세력들이 합작을 해서 뉴스를 안 내주면 안 올라가요. 쟤들이 끌어올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버스 언제 출발할까요?는 버스 기사 마음이지 우리가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탄소 배출권 문제로 사셨다라고 한다면요. 그 이야기가 나올 때가 아니라 나와서 KC 코트렐에 있는 세력이 그걸 엮어줄 때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엮어줄지 안 올라갈지는 우리가 연락할 수가 없으니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승객이 떠나야죠.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자리에 매수하셨다면은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고 저점이기 때문에요. 저점에 손절가 잡아놓고 6,300원, 400원 정도가 밀리면은 에이 그냥 탄소 배출권 이야기 나오더라도 얘는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들어갔구나 하고 나가는 게 맞다. 그게 손절입니다. 그래서 6,300원 자리가 밀리면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여기서 만약 반등이 나오면은 그 말씀하셨던 목표가를 뭐 정해놓고 분할 매도를 통해서 전략을 짜시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빨간 앵두님께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현대 그린푸드 1,400원에 10% 진단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이것도 음식 쪽이잖아요. 멘토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음식료 쪽이 뭔가 매수가 이렇다 할 만한 매수가 몰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재무제표를 딱 보면요. 실적이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뭐 물론 2018년에 비해서 좀 준 건 맞으나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선방했고 그리고 바닥을 잡고 이제 영업이익이 다시 늘어나려고 폼을 잡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식음료 파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실적이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서 얘가 빛나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얘가 툭출나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식음료 파트 상담하시는 분들은요. 주식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식음료 파트를 샀는데 내가 상담을 하고 싶고 무서워요, 괴로워요, 또는 추가 매수를 막 함부로 하고 싶고 막 그렇다는 건요. 주식의 기초가 조금 안 돼 있다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기초는요. 우리가 농사랑 똑같아요. 씨를 심었으면은 잡초가 날 수도 있고 병충해가 입을 수도 있고 홍수가 날 수도 있고 가뭄이 날 수도 있고 또는 잘 자랄 수도 있겠지만 과정이라는 게 있고 그런 다음에 수확이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과정을 자꾸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주식 못해요. 이거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익을 반드시 내고 나온다라는 그런 공식을 딱 대입해 시켜놓고 수익 안 나면은 쳐다도 보지 말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민지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국콜마 57,000원에 15%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멘토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뭐 지금 뭐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추가 매수 해볼까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바닥을 좀 더 잡는 게 좋죠. 일단은 바닥을 좀 잡았다라는 생각, 제가 전에 썰매 뭐 이렇게 라인을 생각하면서 생각해봐라. 경사가 내려가다가 보면 완만해지지 않느냐. 지금 이제 경사가 조금 완만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 살짝 완만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완만해지다가 또 떨어지는 2단 하락일 수도 있는 거고요. 완만해진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고 해라는 거예요.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께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건요.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보통 6개월당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57,000원에서 사신 다음에 지금까지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6개월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 충분히 기다려야 되고요. 바닥을 잡는데도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대형주 투자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요. 마음을 좀 이렇게 넓게 가지시고 본업에 충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리고 이 종목을 43,000원짜리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그때 추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전화 연결 이어가기 전에 또 강연의 일정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이번 주 주말에 언제였죠, 멘토님? 토요일 오후 1시에 네. 제가 강남의 역삼에 있는 네. 그 아이타워 지하 1층에서 무료 강연 준비했는데요. 오프라인 강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또 모시고 싶은데 아무래도 수용 인원에 좀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35분만 이렇게 딱 모셔서 또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일찍 오시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너무 일찍 왔는데 헛된 발걸음 하실 수도 있으니까 밑에 문의 전화번호가 있죠. 네, 전화를 한번 주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지 상황 파악을 좀 하신 다음에 오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신다면은 주식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쉬운데 자꾸 복잡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쉬운 방법이 뭔지 하나하나 깨우쳐 드릴 테니까 오셔서 이야기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면 강연입니다. 주식을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토요일에 꼭 참석을 하셔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전화로 먼저 신청을 해야 된다는 점도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이렇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초록빛 미디어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3,325원, 15%예요. 매수는 언제 하셨나요? 매수는 한 일주일 좀 정도 되고. 일주일이요? 일주일은 안 됐을 것 같은데 3일? 이틀 전에 매수하셨을까요? 3일 정도. 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초록빛 미디어가 진짜 내내 1년 내내 그 3,000원 선에 못 들다가 그죠? 이틀 전에 이제 그 3,000원 고지를 넘겼습니다. NFT 관련주로 엮이면서 힘이 좀 세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일단 초록빛 미디어를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는요, 뭐 일단은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초록빛 미디어 자체가 테마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급등을 맞아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테마로 엮여서 급등을 할 때 우리가 급등주를 많은 분들께서 올라왔을 때 매수하셔놓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업 분석을 해달라 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은데, 기업 분석을 해서 투자하시려면 진짜 기업 분석을 해서 투자하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면 차트쟁이라고 하죠. 우리가 차트 아티스트라고 해서 차티스트라고도 좀 부르거든요. 차라리 그렇게를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차트만 보고 들어갔다가 또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격 보고 좋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물리니까 기업 봐달라. 이거는 잘못된 투자예요.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건요, 저평가인 기업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평가인 기업을 찾기 위해서라는 것은요, 기업 실적이 좋고 돈은 정말 잘 버는데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간 기업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기업 분석을 통해서 사는 게 맞다고 했을 때는 이런 기업 절대로 쳐다보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이런 기업을 샀다는 것은 차트를 본다라는 건지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다면 이런 기업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시청자님 주식 하신 지는 얼마 되셨을까요? 네?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주식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되셨어요? 네. 제가 조언을 하나 해드릴 건데, 네. 제가 주식 한 사람들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저도 지금 거의 7년째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서 거의 수천 명을 만나보고 수천 명의 계좌도 봤거든요. 네. 6개월이 안 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거래량 실리면서 뭐 NFT 관련주네 뭐네 하면서 어떤 이야기든 간에 뉴스가 실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뉴스가 경제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검색을 하면 많이 보여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기업들 잡아서 이렇게 고가에, 그것도 이렇게 급등했을 때 차트 보니까 어때요? 그냥 고가에 빡 올라왔을 때 사셨죠? 바늘처럼 뻑 올라온 자리에서. 네네. 차트를 잘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이렇게 치솟아 올라온 자리가 있거든요. 네. 이런 자리에 잡으시면요, 제 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패가망신. 가망신. 네, 제가 본 사람들 다 그렇게 됐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됐어요. 네. 제가 진지하게 이거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개월이기 때문에 자산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런 매매를 계속 하시게 되면요, 결국 진짜로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처럼 빡 올라온 그런 기업은요, 그냥 눈을 감아버리세요. 질끈 감아버리시고 내 거 아니야, 보면 안 돼, 이렇게. 이런 기업 절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런 건요, 대응이 굉장히 어렵고 2년, 3년 정도 매매를 꾸준히 해보신 분들이 들어가도 겨우 수익을 낼까 말까 하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절대 잡아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식을 잘하고 싶고 이제는 올바르게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요, 지금 주식에 있는 계좌에서 돈을 다 빼세요. 일단 네. 다 빼시고 뭘 하시면 되냐면은 상담 방송 있잖아요. 네네. 제 방송 아니라도 되니까 상담 방송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물리는지 좀 보세요. 사람들이 물려서 전화 오잖아요, 그죠? 네. 힘들어서 전화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힘들어지고 어떻게 하면 물리는가, 어떻게 하면 안 되는가를 먼저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런 자리가 절대로 사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무조건 팔아야 되는 자리고 안 봐야 되는 자리구나라는 걸 딱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이런 식으로 상담하는 일은 없어지게 되고 물려서 고생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일은 없어지게 돼요. 네네. 그러면 얼마나 좀 더 편하게 주식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아, 돈을 네. 빼시고 상담방 방송만 한 3개월 정도 그냥 꾸준히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아 저렇게 하면 물리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저러니까 물렸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아 어떻게 하면 되지를 그때서야 고민해보게 될 때 아마 성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는 차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트 대응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서 네네. 떨어지게 되면 손절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3,020원짜리가 무너진다. 그러면 이거는 좀 좋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냥 3,020원짜리가 밀린다고 하면 바로 정리하시기로 의견 드리고요. 안 밀리면은 단기 반등이 나와주면서 본전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본전 정리하신 다음에 바로 돈을 계좌에서 빼서 현금 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3,200원이고요. 네. 한 20%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3,200원에 20%. 이것도 아마 네, 이 부근에서 물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그 지난주 아니죠. 월요일이죠. 이번 주. 예. 제가 상승 횡보 추천하면 안 된다. 상승 횡보하는 거 잡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네. 그런 이야기 해드렸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거기서 급등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간다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한전기술 오늘 급등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한전기술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와서 횡보해놓고 다시 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뭐 250개를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재료가 조금 떨어지거나 뭔가 이렇게 위에서 매도가 다 돼버린 물량들이 소화가 되면요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승 횡보 종목들은 잡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움도 그렇거든요. 이게 주식을 전쟁이라고 봤을 때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아무 바다에서나 싸운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바다에서 싸우고 아무 때나 그냥 뭐 배야 13척으로 150척 이겼으니까 아무 때나 싸워도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척 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그 울동목 그 바다에서 우리가 그 해수라든지 이런 거 해류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여기는 좁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적이 오더라도 한 배 한 배 1대1로 싸울 수 있는 자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전략을 짜고 유리한 자리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 말처럼 지금 이거는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상승하고 횡보하면 불리해요. 무조건 불리해요. 뭐 해도 불리해요. 10번 싸우면 7번, 8번은 지는 자리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게 유리할까? 안 들어가는 게 유리할까라고 했을 때 안 들어가는 게 유리한 자리예요. 10번 중에 20, 30%의 확률, 뭐 2번, 3번의 확률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돈을 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잘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올라와서 횡보하면 사람들이 팔고 있구나, 수익을 내고 있구나, 수익 내서 팔아주는 걸 내가 사줄 이유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좋아질 거다, 뭐 철강 가격이 올라갈 거다 하는데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금리 인상 진행되면요 물가 상승률이 점점 뚝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고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공급난도 지금이 좀 있을 뿐이지 위드 코로나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공급도 다시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수요가 일시적으로 폭증해서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철강 가격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건 앞으로 더 잡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하게 되면 달러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달러 가격 올라가면은 물물 교환이죠. 달러랑 철강 교환을 할 때 있어가지고 철강 가격은 오히려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 말은 얘들이 지금 철강 가격 올랐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올라왔고 뭐 수소 배터리니 뭐 전기차 배터리니 그런 것 때문에 올라왔지만 제대로 진행되는 거 하나도 없죠. 그 말은 기대감 빠져서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잡고 있는 게 유리한가? 불리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애초에 불리한 자리 들어가신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자리에서 저점 무너질 때 사실 손절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것도. 근데 그게 싫다.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요, 장기 투자했을 때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정말 잘 나오고 있고 좋은 기업이라 가지고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저 장기 투자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요, 그 장기는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말하는 기간은 좀 다를 거예요. 시청자님이 1, 2년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5년 이야기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5년 바라보고 17,000원, 15,000원 가까이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5년 뒤에 수익 내는 것을 목표로 가져가신다면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싫다면 2만 원이 무너질 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잘 대응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사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욕을 먹어서 가면서까지 현금화하세요, 제발 사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지금 제일 좋은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일이 발생이 돼버리면은 시간 뺏기거나 손실이 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목표 주가가 32,000원으로 저기 현대 그 자동차 맞아요. 정권에서 네, 맞아요. 네.
32,000원에 해야지 23,000원에 살 거 아닙니까? 네. 예, 목표 주가가 15,000원이라고 하면 23,000원에 사실 거예요? 안 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좋다고 하고 목표 주가 올리면 사지 마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네. 47,000원에 50%예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7,000원에 50%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고도 일단 밀리고는 있는데 멘토님, 요거는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워볼까요? 47,000원 손절해야 되는 자리예요. 네. 애초에 사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차트를 보고 배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명심하시면 좋은 게 이렇게 저점을 여러 번 만들고 있는 자리는 떨어지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세요. 불리합니다.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비중이 50%라는 것은요. 시청자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했으면 정말로 내 돈 50% 그냥 그대로 현금 들고 아무것도 손실도 없고 수익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텐데 이제 샀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물려버리게 되고 자산 손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요. 좀 더 커지는 손실을 줄여내기 위해서 손절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시간 투자라는 방법이거든요. 시간 투자를 해도 되는 기업인가 했을 때는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 기업은요. 제 생각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들고 가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들고 가면 들고 갈수록 굉장히 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우주산업은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10년이 멀다 하고 계속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만 높은 거죠. 10년 투자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10년은 아니고 5월 달에 저기 한 번 더 쏜다고 해서 그때 기대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손절하시고 5월 전에 주가 다 자리 잡으면 다시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초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요. 끌려다니게 되고 내가 왜 돈을 잃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실패를 했는지 모르니까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 어머니인지도 몰라요. 지금 이거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 투자한다라는 것을요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잘못 투자했으면 왜 잘못됐는지를 알면 되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면 되고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지금 47,000원 이렇게 무너질 때 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손절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5월달 기다리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이 너무 많아요. 추가 매수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36,000원까지 내려가야 좀 비중을 더 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5월까지 기다렸다가 뭐 어디서 반등이 나오든 반등 나왔을 때 바로 정리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5월에 한 번 더 쏜다 했을 때 그게 성공하게 되면 큰 시세를 낼 수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3만 얼마 떨어질 때까지 추가 매수면 돼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비중이 많아요. 시장에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큰일 나요. 정말로 큰일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5,000원까지 떨어지면은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KC 3,500원에 15% 상담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KC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볼까요, 멘토님? 네, 사실 이런 자리는요 혼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 하거나예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록뱀 미디어 매수하셨던 분처럼 기업 그냥 상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식 접으세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좀 더 공부하시고 하세요가 맞고요. 차트를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거는 뭐 상담할 이유가 별로 없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전문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라고 이렇게 그냥 상담하는 거예요. 이미 최재현이라고 하시는 분 저분 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신 분이 한다는 것은 그냥 알고 있는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건 상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3,200원 되면 손절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제가 뭐 안다 아닙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서 무너지면 손절하시고 반등 나오면 수익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 하나 볼게요. 허벌나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컴투스 11만 원에 30% 처분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갈 비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수익권에 있네요. 근데 오늘
5%가량. 우리 게임주 갑자기 이제 밀리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올라갈 때 매도하지 못하면 내려갈 때라도 매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내려갈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말은 어깨에서 머리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도 어깨고요. 올라가는 도중도 어깨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도중에 매도할 생각을 못해서 내가 적절히 그냥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자리도 어깨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저로의 찬스라는 거죠. 꺾였잖아요. 확실하게 올라가다가 어제까지는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긴가민가 했으나 오늘은 꺾였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서 비중을 3분의 1이라든지 절반 정도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게 좋아요. 어깨에 파는 거거든요. 그러고 떨어지게 되면 판 만큼 또 사면 되고, 또 올라가게 되면 남은 비중이 있으니까 또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죠.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지금 3분의 1에서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 나머지는 떨어지면 또는 올라가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실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